네, 블랙펄 주제노트, 검은 진주. 네, 이런 와중에도 검은 진주를 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텐데. 자, 일단은 주식시장이, 아까부터 빠졌네요. 49포인트. 네, 뭐 이제 50포인트 안팎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투자자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자, 황수상 기자. 예. 오늘 첫 시간 어떤 얘기들을 좀 이렇게 많이 준비해 나오신다. 오늘은 좀, 이번 주는 좀 이벤트가 막 줄줄이 많을 텐데, 국내외에서. 네, 맞습니다. 우선은 해외에서는 이제 4일 치러졌던 독일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이제 7일 독일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리스 구제금융과 유럽 금융안정화기금 EFSF 참여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야. 네, 그리고 8일에도 이제 유럽중앙은행 ECB가 추가 통화정책 완화를 언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네. 아울러 9일에는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 부양, 환율 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외에 중국에서는 산업생산, 무역수지가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 네. 역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도매 재고지수 등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이번 주에 일어날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자, 독일이 그리스 구제금융에 참여하는 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결정이 되고, 네, ECB가 또 통화정책을 또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G7 나름대로 또 글로벌 공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것 같고, 네. 중국, 일본 뭐 아주 산적합니다. 국내에서도 뭐가 좀 이렇게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네, 국내에서도 내일 이제 반기 국내 총생산 확정 지표가 발표됩니다. 확정치. 예. 네. 최근에 이제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4.5%대 성장 전망치를 달성하는 것도 힘들 수 있다고 언급했었는데요. 네. 그만큼 가장 주목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최근 7개월 연속으로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물가가 8월에도 5.3%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지금 50포인트를 넘게 사실 급락을 하고 있지만 현재 시간 8일 저녁인가요? 8일 저녁. 의회에서 네. 오바마 대통령 연설하죠? 네, 맞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좀 뭔가 고용 확대를 위한 정말 쇼킹한 파격적인 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주말에 나왔던 미국 고용 지표가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때문에 이제 유럽 시장도 그러고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급락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그 쇼크로 한국도 지금 한 2%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있죠. 근데 이제 그 같은 보도가 너무 많이 이제 큰 충격을 줬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착시 효과일 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6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제로를 기록했었다는 그런 보도가 네. 이제 알고 보면은 이제 신규 취업자 수가 이제 플러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취업자 수 감소세가 또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그게 상쇄됐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이제 좀 자극적으로 보도가 됐던 게 아닌가, 발표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네. 어떤 내용을 좀 담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예측하는 부분들은요, 이제 법인세 인하, 그러니까 신규 취업자 수를 확장했었을 때 법인세를 인하해준다던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신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을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충격을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얼마나 큰 이제 효과를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미국 정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불확실성 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당장 이제 지난주에 이제 버냉키가 이제 벤 버냉키 이제 의장이 이제 FOMC 이제 미국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를 좀 이제 하루 늘려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만큼 이제 한 번 또 이제 미뤄졌던 데다가 또 이번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또 미뤄졌었잖아요. 그리고 또 21일 날 이제 FOMC 이제 본회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이제 불안한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네, 그런 만큼 이제 9월 한 달 내내 이제 이벤트 장세를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 나라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독일의 결정, 독일이 그리스 구제금융에 참여하는 게 위헌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유럽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다시 또 완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참 투자자 여러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적으로는 추석 앞두고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예상돼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6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황우성 기자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예상하는 것만큼은 지금 안 떨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떨고 있는데 제가 못 느낄 수도 있죠. 아, 많이 떨고 있습니다. 예, 자, 그 금통위 뭐 물가가 너무나 지금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뭐 동결을 지금 워낙 좀 대외 악재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연속으로 이제 4%대 그러니까 이미 지금 물가 당국의 목표치 3%를 넘은 지 오래됐었고요. 네. 8월에도 이제 5.3%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유가 등 이제 변동성이 큰 요인을 제외한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도 전월 3%대에서 4%대로 올라서 버렸는데요. 네. 시중은행에 돈을 묻어뒀던 분들이라면은 어지간해서는 되레 자산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야, 그럼에도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허. 당장 박재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재환 장관이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이 4.5%를 밑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밖에 지금 경찰도 안 오고 있어요.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 전망치가 이제 줄어들 것이라는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국 등 신흥 시장에서도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네. 그만큼 이제 물가와 경기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당국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당국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거는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자, 지금 추가 인상 시기가 9월이냐 10월이냐 좀 엇갈렸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 좀 될 거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편인가요? 당장 이제 9월에는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없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내내 계속 컸었는데요. 근데 이제 올 초부터 이제 계속됐던 뭐 리비아 사태라던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쇼크 같은 부분들까지 경기 불확실성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 금통위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실효성 없는 이제 주택 정책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오른 데다가 농산물 공급 차질에 의해서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만으로 물가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지금 물가를 잡을 수 있겠느냐. 네. 그런 상황에서 괜히 기준금리만 올렸다가 네.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한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브라질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히려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그 신호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오늘 시장에서는 브라질은 안 그래도 이제 기준금리가 12.5%로 상당히 높은 나라였었는데요. 네. 12%로 낮췄습니다. 0.5%포인트를 낮춘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신흥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네. 부양을 위해서 이제 금리를 내렸다라는 데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시장 전문가들은 우리 당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조금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세계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둔화되고 있다. 지금 주요 IB들 아니면 뭐 정부조차 각 나라에서 하반기 또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좀 이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가운데 일본, 유로존, 뭐 세계 주요국들 이번 주에 통화정책회의 개최를 한다고 우리 한국상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네. 역시 그렇다면은 뭐 여기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금리를 낮춰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벗어났다라는 게 이제 주요 대응 관측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게 큰 부담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 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 더 이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현재 이제 기준금리가 1.5% 수준인데 이제 내렸을 때 25bp 정도 그러니까 0.25%를 낮춰봐야 1.25%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클 것인지 네.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그리스 등 유로존 회원국의 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가 주요 정책 수단으로 쓰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 택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방안으로 남은 게 이제 양적 완화가 있는데요. 금리 정책보다 이제 양적 완화가 유동성 공급 효과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크다는 면에서 이제 조금 더 그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또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일까지 있어요. 네, 이거 포함해서 변수들이 참 많은데, 지금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대응하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있는지, 네, 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 1816, 1810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900까지 올랐을 때보다 이제 아주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만기일까지 갔었을 때 조금 더 이제 좀 편안한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매도 차익 잔고가 이제 차익 거래 잔고가 마이너스 3조 6천억 수준으로 3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아주 크게 이제 줄어들었다. 마이너스 3조 6천억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동시만기일이 6월에 비해서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매수 차익 잔고가 증가한 부분은 거의 없고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산 매도 차익 잔고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만기일에 이제 그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기 효과는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황수상 기자, 1700선 중반 언저리에서는 좀 지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의견들이 많은가 보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1700 후반이나 1800선에서 시장이 지지를 받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이제 실적 전망치 하향폭보다 이제 주가가 더 크게 이제 하락한 이제 우량주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고요. 게다가 이제 연말 결산 시즌이 다가올 때를 노려서 배당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황수상 기자의 블랙펄 투자노트, 자, 취재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